최근 지진 소식에 온 나라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교회 건축물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장 고신과 합신이 정기총회를 열고 교단을 이끌 신임 총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인교회를 소개합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본선 진출팀 MB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최근 경상북도 경주에서 국내 지진 계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만큼 온 국민이 받은 충격과 두려움 또한 컸는데요. 이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교회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진앙지 주변 곳곳에서는 피해가 잇따랐으며 지역교회 역시 담벼락이 무너지고 건물벽이 갈라지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지상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 진도 6.0 규모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는 지상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도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따라서 제한이 있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회들 역시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교회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어지는 교회 건물은 층수나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내진 설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교회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진 보강 방안을 수립할 것을 조언합니다. 내진 보강의 방안으로는 기존의 구조체를 강판 등으로 보강하여 강성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내진 백체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 또 내진 댐퍼 등을 구조체로 설치하여 지진력을 흡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교회가 스스로 내진 보강을 실시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사회 청년실업이 전 세대에 걸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TV는 취업난 해결을 위한 교회 역할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23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란 슬로건을 내걸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CJ와 LG, 이랜드 등 대기업을 비롯한 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면접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명의 청년 일자리라도 더 찾아주기 위해 개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기업의 현장 채용 설명회가 있고 취업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높여 취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주최하는 취업박람회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해마다 열고 있는 순복음 취업박람회는 구직자들의 지원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리스천 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해준다는 점이 참가자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평가입니다.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경쟁을 통해 사업 아이템을 평가받고 다양한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오디션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구TV가 카이 글로벌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1도 현재 본선을 통과한 팀들이 10월 결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선 진출팀에게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젊은 CEO들과 함께하는 1:1 멘토링의 기회가 제공되며 우승팀에겐 상금 1,000만 원과 창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계 안팎의 노력들이 청년 실업을 타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제66회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백행호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합신 제101회 총회를 이끌 총회장으로는 최치룡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홍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응답하자 교회개혁을 표제로 열린 제66회 고신총회에는 총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이 단독 후보로 나와
별다른 잡음 없이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신임 총회장 백외고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단개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개혁의 정신을 일깨우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린 영아로부터 노인부에 이르기까지 평생 커리큘럼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교회 개혁에 응답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벤트나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개혁에 중점두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에는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대신 권도사람 명칭을 주잔 헌의안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같은 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제로 개회한 예장합신 총회는 신임 총회장에 최치룡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최치룡 신임 총회장은 합신교단에 주어진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던 세계비전 두 날개의 프로세스에 대한 신학적 조명을 요청하는 헌의안은 지난해 100회 총회와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효자손이라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른바 맞춤형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인교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해인교회. 이곳엔 점심시간만 되면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해인교회는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집에서 먹으면 입맛도 없고 반찬도 시원치 않게 먹기 때문에 내 해인교회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해인교회는 노동자들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노동자들이 자비를 모아 목회자를 청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오다가 1994년 이준모 목사와 김영선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IMF 이후 성도들이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사단법인 인천내일을 여는 집을 설립했습니다. 인천내일을 여는 집은 실직으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숙인 쉼터를 마련하고 쪽방촌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자 인천 쪽방촌 상담소를 설립하는 등 맞춤형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쉼터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부부 갈등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가족상담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인천계양 시니어 클럽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거는 어떤 케이스별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원스톱 시스템을 민간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준모 목사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말뿐인 섬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며 해인교회가 울부짖는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구티비는 카이 글로벌 창업 보육센터와 함께 크리스천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개할 팀은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 MB걸인데요. 청년 창업가들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평 남짓한 작은 공간,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 MB걸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MB걸 김은비 대표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옷을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같은 교회 청년들과 의기투합한 김 대표는 지난해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MB걸은 20,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러블리 감성의 원피스와 블라우스가 주요 상품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데일리 오피스룩도 있어 고객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전체 수익의 1%를 개발도상국 학교 건축에 후원하고 있는 MB걸은 옷을 통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주제로 한 의류도 기획 중입니다. 더 많은 수익금을 내서 이제 1%, 3%, 5%, 10% 점차 이제 더 많은 후원을 하길 원하고 사업이 확장되면은 더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길 원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1 예선을 통과한 11개 팀은 다가오는 10월 결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종 우승하는 팀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창업 기회가 제공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교단의 정기총회가 오는 26일 개최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로 각색한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다시 한번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교단이 오는 26일부터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합동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부총회장 선거입니다. 김영우 목사와 정용환 목사가 나선 부총회장 선거는 이중직 논란과 금품수수 의혹으로 선거를 앞둔 지금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은 총회장 임기와 재임 방식 변경에 대한 헌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1년 임기로는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단 해제 문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영남 총회장은 지난 12일 이단 특별 사면을 선포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22일 선포를 철회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로그 법률사무소 강문대 변호사는 각 교단이 헌법을 통해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예수교 대한선결교회의 경우 성행위에 대한 규율이 있긴 하지만 성범죄보단 혼인의 성관계와 동성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변호사는 교회가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성범죄를 행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면직과 출교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기독인회가 20일 정기 조찬 기도회를 열고 이정현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김정한 목사는 정치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새롭게 시작한 20대 국회의원들이 1등 정치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정치권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새벽재단을 쌓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당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고민하며 새로운 목회를 시도하고 있는 감리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책 우리가 교회다를 펴냈습니다. 책에는 카페교회, 다음 세대 사역, 사회선교를 펼치고 있는 작은 교회들과 사회적 기업 NGO의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공동저자인 새로운 교회 최혁기 목사는 20일 열린 북콘서트에서 비즈니스 카페 사역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7개 지역에서 예배가 이뤄지고 있으며 15개 사역팀 중에는 규모가 커져 출판사나 NGO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 목사는 텅 빈 건물을 얻기보다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를 선택했다며 무엇보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평화마당이 다음 달 3일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2016 작은교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엔 평신도 중심, 교회 분립, 건물 없는 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소개됩니다. 또한 마을 생태, 녹색교회, 사회적 참여, 스토리텔링 여성 영성 등 4개 분과 워크숍을 진행해 참가자들이 현장 목회의 콘텐츠와 사례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평마당 공동대표 이정배 교수는 이번 자리가 목회자들에겐 용기를 주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에겐 이런 교회가 있음을 알려주며 신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가 창작 뮤지컬 요한계시록 1을 다시 한번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도나이 왕자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에클레시아의 사랑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주최 측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고만 인식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연애 편지란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다음 달 3일까지 설악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이어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행복 나눔 박스 400여 개를 소외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광은교회는 해마다 행복 나눔 박스를 통해 소외된 가정과 독거노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 박스에는 소고기와 계란, 떡, 과일 등 다양한 생필품이 담겨 있습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행복 나눔 박스를 받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남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포도원 교회에서 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남교협 연합 사업을 비롯해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남구청의 협력 사항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남교협 회장 문희성 목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은 교회와 사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역 중 하나라면서 사랑의 연탄 나눔 지원 방안 등 소외계층과 소통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전남, 광주 동로회 여성위원회가 광주 호남신학교에서 연합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여성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호남신학대학교 오현선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오현선 교수는 기독교의 평등이란 교회 내 차별 문화를 발견하고 개혁하는 것이라며 차별적 위계구조 중 성차별적 요소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 광주 동로회 여전도 연합회가 빛과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장로, 권사, 장로 부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명자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림교회 김원웅 목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금하는 것과 같다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명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가족 중심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회엔 차례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일반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소망을 가진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악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대성교회 박연희 권사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빛이 반사돼야 하는데 그동안 이웃들에게 그 빛을 비추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종교단체의 경제 공헌도가 애플과 구글 같은 대기업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많은 동유럽에선 무슬림 난민의 유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종교단체가 미국 경제에 약 1,400조 원을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기업을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종교적 가치를 수치화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내 34만여 교단과 종교단체에 관한 첫 정량 분석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유럽에서 많은 기독교 국가들의 무슬림 배척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유럽국 수장들은 무슬림 난민의 대거 유입을 현대판 유럽 침공이라며 난민 수용 반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공개적으로 난민 수용 반대를 표명했고 헝가리 역시 남부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국경 수호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프랑스에서 자크함의 신부가 살해된 후 현지에서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멜 신부가 미사를 집도하던 지역의 대주교는 만연해 있는 두려움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신자들의 미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신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해당 교구는 신부의 시복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자신의 SNS에 차기 대통령은 강력한 테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끕니다. 그레함 목사는 최근 뉴저지와 뉴욕 맨하탄에서의 폭탄 사건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면서 차기 대통령은 테러에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